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이쪽 세력들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말하면 마치 다른 정치 세력이라고 치부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경제가 경제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양분법적으로 정치화될까? 하는지 궁금하고 그 해결 방안. 네, 이름하여 피크 코리아, 피크 아웃 코리아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성장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냥 우리 경제는 아예 저성장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그 저성장 체제로 고착화될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지표가 잠재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경제 구조, 이런 뭐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이 기대될 만한가 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잠재 성장률을 들여다봤을 때 과거에는 뭐 9%대의 높은 잠재 성장률을 보였는데 근래에는 2%대로 떨어지고, 또 2024년부터는 그거마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마치 기초 체력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체급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정말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찰이 더 집중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법한 그 경제 지표를 숫자로서 얘기하고, 그 숫자를 전망하는 게 경제 전망인 거죠. 부동산 전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혹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숫자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숫자를 보는 그 관전 포인트가 독자들이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이쪽 세력들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말하면 마치 다른 정치 세력이라고 치부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경제가 경제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양분법적으로 정치화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좀 씁쓸했었어요. 참 아쉬웠었고요.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상승 시점이 올 때는 상승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락하는 시점이 올 때는 또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건전한 거시경제의 판단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이고, 그런 의견을 드려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하여 지록위마라고 표현했는데, 사슴을 보고 있으면 사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대중들이 말을 원하는 거예요. 말을 원한다고 해서 분명 사슴인데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럼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말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이라고 말하면 인기 끄는 거죠. 그런 현상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경제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분법화되고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이분법화됐는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만약에 전망하면 그게 무주택자들을 더 어려운 환경에 만드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시점이 오면 내 집 마련을 시도함으로써 양극화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로 결정되지 않도록,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조언해 드리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시장에 형성된 독자들의 분위기가 좀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했을 때. 저는 일단 투자의 직접적인 이야기보다
투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기 판단, 세계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물가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소신껏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드려오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가 이제 경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됐어요. 경제에 관심도 없었는데 경제에 너무 관심이 생겼고 경제를 너무 어려운 주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 채널이나 책을 뭐 1년여 동안 구독을 하다 보니까 경제에 눈을 떴어요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댓글이 있었고 그 댓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캡처해 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캡처해 놓은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김광석 교수님, 삼식이었고 이제는 삼스미입니다. 꾸벅.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즉시 분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 많은 영상 속에서 모두가 궁금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신호 영상 감사히 들었습니다. 올해 봄쯤 교수님을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경제 전함을 해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경제 전혀 까막눈이라 책을 사도 못 읽겠다 싶어 계속 그냥 라디오처럼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들었는데 이제는 덕분에 2024년 전망서를 찾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2050년까지 점을 찍어 선을 이으시겠다는 말씀 응원하고 저 또한 그 길에 같이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2024년 전망서를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존재. 감사합니다. 저의 경제 등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다 보니 감정적으로 좀 올라오는데 이런 소감을 들을 때마다 더 객관적으로 경제를 보고 또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함께 고민해 드리는 그리고 우리 경제에 뭐가 약한 골이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언해 드리는 뭐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더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좀 들려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책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해를 항상 무슨 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해 한 해는 점이고 수많은 기간 동안을 이으면 선이 될 테니까 저는 2050년 경제 전망까지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상태고 여러분들께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점으로 가장 쉽게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2050년이라는 그 선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하게 경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앞으로도 드리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 한 해 정말 어렵고 24년 한 해는 안타깝지만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에서도 여러분이 그 경제 현상을 먼저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떤 위협이 앞에 놓였는지 어떤 또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기회가 또 있을지 먼저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를 이제 준비시킨다면 그 위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잘 우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회 요인이 있다면 잘 포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나를 만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